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 상큼한 주말. 어제 비트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비트가 올라주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일제히 상승, 전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8,000달러대를 훌쩍 넘어가지고 38,752달러, 이더리움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8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주는 주말이 되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다가오면서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하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 많은 가운데 이번에는 르네상스 매크로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빠르면 내년 1분기 말, 3월 말 정도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 연준은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높거나 너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내년 3월 정도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 실적 경고 등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여름 내내 호황을 누렸었던 미국의 가계가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다라는 징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소비 중심의 경제인 미국에서 소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물론 이번에 추수감사절이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과도하게 빚을 내서 쇼핑을 많이 했던 것으로 일단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동시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틱톡 등을 통해 가지고 직접 마트에 가가지고 가격을 비교하는 등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트윗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 탐욕스러운 기업들 때문이다라고 기업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인데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은 가격 상승률이 더뎌진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인데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려면 디플레이션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분조차 하지 못한 데다가 미국 시민들을 바보 취급한다. 기업들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른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조 바이든에게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지출 및 정책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암호화폐의 의원으로 알려진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방수권법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포함시켜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가 상품인가 증권인가의 여부, 그리고 관할기관 지정 등 명확한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만 된다라면 암호화폐 업계에 큰 이점으로서 다가오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ETF와 더불어 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에 큰 호재가 터져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운용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델만 파이낸셜 엔진의 창업자인 릭 에델만은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금융 자문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승인이 되는 즉시 그들의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을 추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같은 경우 은퇴한 사람들이 최근에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투자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체 순자산의 0.1%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더욱더 많은 자금들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수리남을 방문했었던 샘슨 모어가 이번에는 콜롬비아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국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및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비트코인을 좀 줘가지고 콜롬비아 대통령이 비트코인 홀더가 됐다라고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샘슨 모어. 다음으로 바이낸스가 CME에 얼마 전에 미결제 약정 수치에서 잠깐 밀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에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 진입을 한 비트코인, 과연 올해 마지막 달을 화려한 상승으로 장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11월과 연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난 8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11월 달에 상승이었으면 12월도 상승으로 마무리, 11월이 하락이었으면 12월도 하락으로 마무리, 이런 식의 패턴이 8년 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11월 같은 경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번 달에도 화려한 상승으로서 비트코인이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끌어오르고 있는 산타랠리,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암호화폐 최대 옵션 거래소인 데리비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현재 비트코인 옵션 풋콜 비율을 보면은 옵션 트레이더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 강세장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간드아, 산타랠리 연장 가지아. 반면에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을 때 16,000에서 17,00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최근에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래소로 집어 던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38,000달러를 뚫으면서 강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던져진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강세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7일 동안에 특히 거래소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지갑으로 옮겼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코인베이스를 비롯해가지고 각 거래소들에서 프리미엄이 붙었었다. 선물보다 현물 가격이 높았었다. 그 정도로 매집이 많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죠.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희망회로 착착착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펀드 EMC랩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비트코인 가격 얼마까지 올라간다? 48,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공급량의 83% 이상이 수익 구간에 들어섰고 유동성이 빠르게 줄고 있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강세장이 시작되곤 했었다. 비트코인은 해당 구간에서 저점 대비 3배까지 올라가지고 4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다음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내년 비트코인 가격 얼마까지? 10여만 5천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반감기와 함께 불장 시작이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살짝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분위기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과도한 희망 회로가 돈다.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어제 있었던 비트코인 상승에 또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있는 이 자리 저항에 딱 맞닿아 있을 때 갑자기 롱 포지션에 돈이 엄청나게 몰렸었는데, 해당 상황에서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을 뚫으면서 롱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것, 그만큼의 시장의 강세를 엿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었다라고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려 이 자리에서 3억 달러 이상의 롱이 몰렸었는데 그들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항을 뚫은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마치고 있는 상황,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희망 회로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돌려보면서 내년 5월까지 해가지고 6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강한 조정 후 진정한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경기 침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증시를 따라가게 된다면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로만 분석가,
더욱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저항을 뚫자 롱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4만에서 4만 2천 달러까지 도달하게 됐을 경우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4만 달러까지 강한 저항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어제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먼저 살짝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드디어 쏘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기대감을 가졌었으나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 역전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량 기준 상위 10개 비거래소 이더리움 지갑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100만 개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거래소들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 물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최근 6개월 중에 가장 적은 수치인 803만 개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석가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의 강세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크립토랜드 분석가, 이더리움 상승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번 좀 쏴봐라. 로켓포 발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분석가 가스틸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2100달러만 이더리움이 제낄 수 있다. 그 저항만 뚫을 수 있다라면 3400달러까지 가볍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해방의 날은 언제쯤 오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차트들 돌아다니고 있길래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셀로 차트. 저항 뚫고 나서 마찬가지로 지지 확인을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보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개구락지 코인 페페 같은 경우도 꼼지락꼼지락 한방 뛰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 다음으로는 체인링크. 체인링크도 길을 모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크게 한방 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다음으로는 STG입니다. 수렴 후에 상방향으로 가격이 뚫고 나온 상황,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어서는 러시아 코인이라고도 알려진 웨이브, 창립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12월 말에 웨이브 1.5 출시, 그리고 2024년도 초에 웨이브 2.0 및 유닛 생태계가 출시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총알도 못 뚫는다 라는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결제 페이지 코드에서 도지가 발견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도지코인에 관련된 기대감을 들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해커가 카이버 수합을 대상으로 협상을 제안을 했었죠. 훔친 돈을 돌려줄 테니까 카이버 다오 운영권을 넘겨라.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카이버 네트워크 측에서는 감자나 처먹어라 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부디 해커를 잡아가지고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깜빵에 갇혀있는 샘 뱅크만이, 샘 뱅크만의 깜빵 동기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샘 뱅크만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샘 뱅크만이 키도 그닥 크지 않고 배가 볼록 나온 상태에서 뽀글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신체 조건이 마치 80세 노인 같아가지고 돈 많은 약자로서 분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영화에서 나왔었던 한 장면처럼 보호비 명목으로다가 샘 뱅크만에게 돈을 뜯으려고 했었던 수감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흑형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샘 뱅크만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죄책감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 소시오패스 그 자체. 깜빵에서 언젠가는 그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펌핑하는 주말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주말 일당주기 광조 때 특히 광고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